네, 2019년 5공제 피셋 언어논리 가책형 24번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문제를 먼저 풀어본 다음에 구체적인 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것, 연금제도, 신탁 권리, 제3자에게 맡기기 시작하면서 신탁제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관계 얘기가 나오고 주목해야 할 것은 인정받지 못했다. 즉 중요하다는 얘기고 지가 불안정했다. 여기가 핵심이겠네. 여기까지 봤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거 해보자. 자본시장의 유동성.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혈연관계에 있지 않아도 그런 얘기가 미성년 유족 제3자의 얘기를 했었는데 친구나 지인이니까 혈연관계에 있지 않아도 가능했구나. 지위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연기금 재산. 좀 더 읽어볼까? 연금제도가 이런 이상 어렵게 된다. 가입자는 수익자거나 적극적인 권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신탁권리연금제도 가입자는 철저하게 제한. 유동성 마음대로 누릴 수 없으며 종속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군. 사적연도의 가입자는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충분히 누릴 수 없었다. 맞고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적극적 권리 행사가 제한되었다.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제한됐다. 제3자에게 맡겼기 때문에 불안정. 반대로 됐네. 3번이 답이다. 네, 이 문제 처음 접했을 때 저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제가 이걸 종이에다 푸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화면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풀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한눈에 잘 안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제 아마 제가 실전에서도 최대한 이런 느낌으로 풀지 않나 싶어요. 우선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없는 애 이렇게 강조하면서 표시하는 것을 해보고요. 첫 번째로는 우선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가볍게 이 주제에 대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금제도는 중세에서 비롯된 신탁 원리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신탁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제3자에게 맡기기 시작하면서 신탁제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어떤 기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원을 얘기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이런 관계가 등장했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 꼼꼼히 보실 게 아니라 관계가 나오면 여길 다시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표현 보세요. 이 관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주목 역시 피셋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한테 야 너네도 주목해 라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거죠. 이 미성년 유족은 성인 될 때까지 재산권을 완전히 인정받지 못했다. 여기서 이제 이 관계,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라고 했을 때요. 맡기는 사람이 위탁자고 수익자가 이제 미성년 유족이죠. 그랬을 때 수탁자가 이 제3자가 되겠습니다. 맡겨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즉, 이 수익자는 수탁자인 제3자에게 맡기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맡기도록 되어 있어서 수익자의 지위는 미성년 유족, 이 수익자의 지위는 불안정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3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수익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제한이 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를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지위가 불안정해진 거죠. 그래서 많이 내는 오답 이제 루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선후관계, 그러니까 이제 선후관계가 아니라 갑자기 그걸 뭐라 그러죠? 인과관계를 오류로 설정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기 중에서 때문에 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조금 정말 인과가 맞나? 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것이죠. 여기 정확히 그 반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문단은 계속 신탁제도에 대해서 신탁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연금제도와의 연계가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금 얘기를 조금 더 읽어보자면 이 연금제도가 이 신탁 원리의 기초에 있는 이상 연기금 운용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렵게 된다. 누가요? 가입자가요. 이 수익자죠. 왜냐하면 신탁의 본질상 수익자인 연금 가입자,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해주죠.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 이게 원인이 되는 거죠.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게 결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원인이라는 얘기니까요. 이것도 다시 한번 힌트를 주고 있죠. 결국 다시 정리를 하겠어. 신탁 원리는 수익자의 연금 운용 권리를 현저히 약화시키는 것으로, 운용하는 권리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런 수탁자 책임, 요런 단어가 여기 있네. 이러면서 또 가볍게 수탁자 책임이 나오면 여기로 돌아와야지. 이렇게 하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어디서 빼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주요 어떤 내용의 굴레는 따라가되 세부적인 내용은 어차피 암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다. 이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오셔서 중세에서 기원한 신탁 원리가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하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신탁 원리의 영향으로 인해 연금 가입자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철저히 제한된다. 얘기를 하죠. 지위가 불안정해서 제한된 게 아니라 제한되어 왔다. 그 결과 여기가 그러면 인이고 과란 얘기죠. 연금 가입자는 유동성을 마음대로 누릴 수 없었고 재량에 종속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동성을 마음대로 누릴 수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수익자의 지위가 불안정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행사가 제한된 게 원인이고요. 이거 지위가 불안정한 게 결과라는 거. 반대로 된 거를 알 수가 있겠죠. 네, 나머지 보기를 가볍게 보면요. 이 사전연도 가입자는 유동성을 충분히 누릴 수 없었다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근거가 되겠고요. 혈연관계 있지 않아도 여기 보시면 친구나 지인이라는 게 나오죠. 혈연관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제도는 미성년 유족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될 수 없었던 중세 영국의 상황 속에서 생겨났다. 요런 것들이 배경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원적으로 다시 올라가서 한번 보시는 거죠. 또 다시 신탁 원리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수탁자가 여기 보시면 더 많은 재량권을 갖게 되었다. 수탁자의 재량에 종속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5번 근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서 일치부합 문제는 제가 처음으로 해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일치부합을 하실 때는요, 여러분. 어떤 글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뭘 물어보면 여기로 돌아올게 라는 어떤 이제 내용의 위치 파악만 미리 좀 해주시면은 그러면서 이제 큰 줄기만 파악을 하시면서 내려오시면 큰 줄기 위주로 보통은 문제의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세부적인 걸 확인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제가 주로 수업에서 하이퍼링크를 설정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기원이 나오면 내가 1문단에 올 거야. 관계가 나오면 1문단의 중간에 와야지. 수탁자 책임은 2문단에 올 거야. 라는 것들만 체크를 해주시고 얼른 넘어가셔서 필요한 정도만 다시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